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채권 출심의 원인 서류 중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가 그 채권 출심의 원인 서류일 경우에 이 채권 출심을 진행을 했을 때에 그 채권 만족이 이렇게 거의 되지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채권 출심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애증간에서는 잘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원인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나 뭐 여러 가지 저희 경험을 통해서 그 습득이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증서가 이제 작성이 된 뭐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 뭐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금전 거래를 이제 통해서 뭐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이제 대여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원을 이제 대여를 해주고, 뭐 이자를 뭐 얼마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뭐 이제 주기로 하고, 그리고 변제 기일은 뭐 1년 뒤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공증인과 사무실에서 작성을 이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원인이 먼저 다양하겠죠. 뭐 그 금전거래를 하는 원인이. 하지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했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이제 그 금전을 가지고 뭐 이제 쓰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또 자기 살림 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고, 거의 대부분 이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무슨 이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소를 운영을 한다든가, 업소 같은 경우 뭐 술 장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하여튼 뭐 다양한 뭐 업소를 운영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는 이자는 기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 부분은 암묵적으로 뭘 이자 얼마를 이제 그 지불을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이제 지불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증서에는 이자 약정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를 제공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변제 기일이 이제 1년이 이제 다가왔을 때에 변제를 이제 하면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뭐 1억이라는 돈을 변제를 하면은 이제 별 문제 없이 끝나는데, 만약에 이제 변제가 안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변제가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뭐 재산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돈이 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 채무자가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아니면 신용 불량인지, 아니면 이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어디 뭐 커피숍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술집을 하고 있다, 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업소다, 이 정도만 알고서 이제 뭐 돈 떼일 염려는 없겠구나, 이 정도 판단하고 있고, 뭐 고급차를 또 끌고 다닌다, 그 겉모습만 보고 돈 떼일 염려는 없겠구나 정도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이제 인맥, 알고 지내는 그 친분 관계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을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채권 출심이 의뢰가 되어져서
와서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 등급도 엉터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신용 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 10등급, 9등급, 10등급은 이제 신용 불량인데, 신용 등급이 거의 뭐 신용 불량에 가까운 등급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기 앞으로 되어져 있는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도 자기 명의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무슨 클럽,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술장사, 뭐 술집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도 자기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사업자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가 사업자로 돼 있다 손치더라도 다른 타인과 같이 공동 명의의 사업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명의의 단독 사업자가 아닌 이상 제3자하고 그 공동 명의로 사업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대여를 해주실 당시에 그 채무자의 겉모습만 보고 돈이 나가는 상태인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가 여유가 자기가 있고 재산이 있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한테 돈을 융통을 할 일이 없어요. 공정증서라는 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력을 부여를 해주는 그런 불리한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해주면서까지 개인한테 돈을 융통을 하면서까지 돈을 개인한테 융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를 설정을 하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돈을 융통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다 쓰는 거지, 개인한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서류까지 이렇게 만들어 줘가면서까지 급전을 땡겨다가 비싼 이자를 주고 가져다가 쓸 일이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돈 그 이자 얼마를 받기 위해서 아주 큰 목돈을 자칫 잘못하면은 떼일 염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정증서 써주고 나중에는 목돈을 결국에는 날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형사건으로 고소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건으로도 입건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형사고소감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 자체를 다 떼인다든가 아예 그 돈을 떼일 목적으로 그런 의사가 있어야 이제 형사적으로도 어떻게 뭐 사기로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자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고 그러면은 형사적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돈이 나갈 때에 이 채무자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사람이 여유가 진짜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업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업소의 사업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그리고 또 재산이 있어도 뭐 담보대출로 다 돈을 다 빼먹고 껍데기만 있는 재산 같으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담보로 다 잡혀있고 1순위가 은행권 전근저당 설정이 다 돼 있고 그런 상태라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믿고 돈을 굉장히 큰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뭐 서류 한 장 딸랑 들고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변제 기일이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자가 좀 기다리라는 말을 믿지를 마시고 바로 지체 없이 그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 회사나 이런데 전문기관에 상의를 하셔서
채무자의 그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체크를 하셔서 채권 준심을 바로 들어가 주시는 게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최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